적분법은 그 보통 시중 교재에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다 풀게 만드는데 그거는 그냥 처음에 기초 연습할 때 그런 거고, 수능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이제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진짜 복잡한 적분이 잘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식이 책에 있는 것처럼 고난도 문제 해가지고 고난도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한 원리들만, 유형들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놓치는 것들 정리해 볼게요. 분수함수 적분인데 보통 이런 거는 쉽잖아요. 분수함수를 적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모가 1차식이면 적분이 쉽습니다. 왜냐면은 ln을 미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뭐 근데 거기다가 뭐 2분의 1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1차식이면은 적분이 쉬운데 분모가 1차식이 아닌 경우에 지금 여기 53번의 1번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3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그랄부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식의 모양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식을 적분하기 좋게 바꾼답니다. 적분하기 좋게 바꾼다는 것은 분모를 몇 차로? 1차로 바꾼다. 그러니까 말로 써놓을까요? (1차식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분수함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 2, 1, 1,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맞아요?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입니까? 3 여기가 1차식이라고 되고 2차식이라고 됩니다. 상수항이라고 됩니다. 이런 분수는 왠지는 모르지만 수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2x 플러스 1분의 상수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상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밝혀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데 이 a와 b가 어떤 숫자일까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찾아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x 플러스 a 이걸 통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하기 2bx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b 이걸 통분했을 때 분자가 되는 건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3이라는 식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빼기 b가 3이어야 되고 a 더하기 2b가 a 더하기 2b가 얼마? 0이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빼버렸더니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3입니까? 그래서 b가 1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 b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2 해서 이 식은 2 나누기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적분이 어려웠지만 이 상태는 적분이 쉽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잘 까먹습니다. 잘 까먹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가 2차식일 때 이렇게 분모가 1차식인 두 개로 바꿀 수 있다. A, B는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찾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치환적분입니다. 치환적분. 어떤 상태냐면은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입니다.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한 놈을 미분해서 다른 놈이 나오면 치환적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요 사인이 나오니까 얘를 t라고 놓고 치환을 하면 됩니다. 치환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t를 코사인 x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dt는 마이너스 사인 x의 dx고 dx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요겁니다. 요거랑 똑같죠? 뭐가 됩니까? 넘겨가 마이너스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2t 플러스 1의 3승의 dt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놓고 적분을 해주면 끝. 아주 간단하죠. 이런 건데 치환적분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분 같은 경우입니다. 정적분 같은 경우. 문제 5번, 57번. 안 나오고 있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찍히네요. 문제 57번. 3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x의 사인 x의 dx. 이것도 지금 보니까 코사인 x를 미분하면은 사인이 나오니까 이것도 코사인 x를 t라고 놓고 적분을 하면 되겠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t 이퀄 코사인 x라고 하면은 dt는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고, 자 그런데 정적분일 때는 뭐까지 치환해야 된다? 구간도 치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x가 0일 때 t는 얼마가 된다? 코사인 0은 1. x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x 2분의 파이는 얼마? 0. 그래서 1에서 0까지 간다 해서 얘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는 1, 0.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t의 3승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dt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t 이렇게 하면은 0부터 1까지 요거 바꿔버리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t 3승의 dt 이렇게 해놓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 이게 치환적분인데, 자 치환적분 전에 학생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삼각치환. 삼각치환은 삼각함수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이게 간단하냐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있는 형태거든요. 얘를 4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이 두 개인데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코사인 제곱 세타로. 그래서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4 플러스 4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면은 4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도 뭘로 고칠 수 있다? 시컨트 제곱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나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는 적당하게 이 뒤쪽 제곱을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꿔주면은 항을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58번을 보시면은, 문제 59번을 할게요, 제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뭐라고 쓴 거야? A야? A.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 빼기 X의 제곱분의 1의 DX인데, 이게 삼각치환은 조금 전에 치환적분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이 있을 때는 사인을 써야 될까? 코사인을 써야 될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일 때는 사인을 쓰는 겁니다.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일 때는 탄젠트를 쓰는 거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모양의 식은 x를 a sin 세타로 놓으면은 오히려 삼각함수가 돼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간단해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치환은 똑같습니다. 그럼 dx는 얼마?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 다음에 이제 구간도 바꿔줘야 되는데, 구간은 우리가 세타로 바꿀 거잖아. x가 0이라면은 세타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얼마가 되려면은 2분의 a가 되려면 얘가 2분의 1 돼야 되거든요. 사인이 2분의 1이려면 몇 도 해야 됩니까? 6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구간이 0부터 6분의 파이이고, 요 부분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길어져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정리가 그렇게 안 어려워요.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부분이 x 제곱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럼 얘는 a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얘가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아닙니까? 그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해서 식이 간단해지네. 오히려 약분하면 간단해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여기를 뭘로 했겠어요? 탄젠트 세타로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삼각 치환. 자, 마지막 치환적분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부분적분입니다. 익숙한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되는 거. 부분적분. 부분적분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고의 미분법을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놈을 미분하면은 두 식이 곱해져 있을 때 한쪽만 미분한 거 그리고 반대쪽만 미분한 거 두 개를 더하는데, 이거는 미분했다는 표시인데 이거는 등호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호로 표시하려면은 이게 인테그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옮겨 쓰는 겁니다. 한 놈을 남기고 한 놈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u 프라임 v는 얼마가 된다? 미분 안 된 놈 빼기 인테그랄 u v 프라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인테그랄 이퀄 빼기 인테그랄 해놓고 여기에 식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두 개의 식이 있는데 한 놈을 미분한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반대쪽을 미분한 건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식의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56번 같은 경우를 하나 보시면 되죠. 인테그랄 1 곱하기 ln x의 dx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분되기 전의 식이 있고 여기에 인테그랄 미분된 후의 식이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인데 한쪽을 미분한 게 이쪽이고 반대쪽을 미분한 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에 어떤 식이 있었겠느냐 하면은 x 곱하기 ln x가 있었다면은 x쪽을 미분한 게 1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에는 x 곱하기 ln을 미분한 x분의 1이 들어갈 거 아니냐. 여기까지 쓰면 끝. 그러면은 x 곱하기 ln x는 됐고 얘는 그냥 1을 미분한 거니까 1을 적분한 거니까 얼마가 된다? 빼기 x 더하기 c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부분적분의 원리인데 ln 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ln x는 x 곱하기 ln x 빼기 x 이 정도는 그냥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결론을 알고 있는 게 더 좋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것들만, 이 유형들만 숙달되어 있어도 실전 문제를 풀 때 더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잘 정리를 해 줄 것.